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8살의 여성입니다. 어릴 적부터 전문직을 갖고 평생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던 터라 명문대 법대를 지원하여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사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고시 합격이 목표였기 때문에 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만 하면 바로 중앙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학식을 먹고 집에 가기 전까지 빵 하나만 먹으며 계속 책과 씨름을 했습니다. 집이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독립심이 강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매일같이 그런 수험 생활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숙집과 도서관을 오가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저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제 책상에 메모를 놓고 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언론고시를 공부하는 탁과 남학생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어떤 반응을 안 보이자 꽤나 초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서 저에게 직접 와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전 그 사람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면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키도 크고 핸섬한 편이었습니다. 매력이 철철 넘치는 것은 아니라도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저와 그 사람은 중앙도서관 매점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얼마 전부터 눈여겨봤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저와 사귀고 싶다는 겁니다. 참 단도직입적이란 생각을 했고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서 망설였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면서 나중에 답을 주겠다고 다음을 기약하고 일어섰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름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과 친구들과는 별로 친하지 않아서 말을 못했고 고교 동창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특별하게 싫은 게 아니라며 같이 공부하는 동료로서 만나는 건 문제없지 않겠냐며 적극 권하는 겁니다. 전 그제서야 결심이 섰고 그 남자에게 만나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부터 그와 저는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전 이성교제는 처음이라 의외로 쉽게 빠져들었고 남친은 저를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배려하는 태도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라 고마움이 더했습니다. 집안도 여유가 있어서 저처럼 하숙을 하는 게 아니라 원룸을 전세로 얻어 살았기 때문에 출입도 나름 자유로웠습니다. 말이 원룸이지 평수도 큰 편이라 제가 예쁘게 이것저것 집을 꾸며주기도 하고 필요한 소소한 것들을 챙겨주었더니 너무 고맙다면서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더라고요. 하숙을 하면서 항상 엄마 밥이 그리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 밥상에서 저는 엄마의 밥상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된장찌개에 제육볶음으로 차린 어쩌면 별거 아닌 상차림일 수 있는데 저에게는 남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1년이 다 되어갔고 그동안 저희는 연애도 하면서 공부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드디어 방송국 신문사 공채 공고가 나면서 남친은 마지막 스퍼트를 올려가며 그동안의 수험 생활을 총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히 원서를 접수하고 최종 면접까지 본 날 저희는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조촐하게 파티를 했습니다. 케이크에 초 하나만 꽂고 맥주를 마시면서 합격 기원 파티를 했죠. 저는 내년에 첫 시험을 치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남친을 먼저 격려하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술이 과했던 탓인지 저와 남친은 처음으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어차피 미래를 약속했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어떤 일이 생겨도 저를 책임지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합격자 발표가 났고 남친은 PD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기뻐서 눈물까지 흘려가며 처음으로 5성급 호텔을 잡아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저는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제 몸에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남친은 합격하자마자 바쁜 시간을 보냈고 졸업식 날 저를 부모님께 소개해준다며 기다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전 기다렸는데 정작 저희 대학 졸업식 날 그에게는 연락이 없었고 전 하숙집에서 밤새 뜬 눈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부터 속이 메스꺼렸고 계속 몸이 안 좋아서 도서관을 갈 수가 없었죠. 처음엔 배탈이 난 줄 알았습니다. 참고 참다가 교내에 있는 부속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내과로 갔죠.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저더러 임신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3개월이라는데 생각해보니 생리를 3달 동안 안 했었는데 전 그걸 단순한 생리불순일 거라며 넘어갔던 게 기억났습니다. 워낙 공부하느라 극한으로 몰아갔던 터라 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였어요.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남친은 연락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찾아가 본 원룸은 이미 방을 뺀 상태더군요. 전 그제서야 제가 처절하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상황 설명을 하고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을 알리기엔 제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배는 불러올 텐데 그러면 이젠 더 이상 수험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서 일단 학교를 휴학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알리기엔 사안이 너무 심각해서 고민하다가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은 3개월이라 가능한 개월수였지만 병원을 찾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결국 지방의 후미진 곳에 있는 산부인과를 가서 수술을 받았죠. 집에 와서는 몸이 아프다면서 1달 동안은 쉬었습니다.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이라 몰래 미역국을 손수 끓여서 먹고 모아둔 돈으로 보약도 지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분했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버림받을 줄 상상조차 못했던 저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전남친에 대한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혼인빙자 간음죄는 가능했지만 현재 모든 걸 감추고 있는 상황에서 법으로 해보기엔 너무나 위험이 컸습니다. 그래서 더욱 분했죠. 그런데 뒷조사를 해보고 난 뒤 저는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 전남친이라는 놈이 시험에 합격한 뒤에 방송국 입사 동기와 약혼을 하고 현재 결혼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후 후유증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큰 분노가 절 다시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그렇게 사법고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1차에 바로 합격 후 쉬지 않고 2차 준비를 했습니다. 2차를 준비하는 도중에 전남친의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저는 그날 그놈의 결혼식장에 정장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강남에서 가장 고급스럽다는 미용실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백화점에서 산 정장 한 벌까지 입고는 그 남자에게 직접 축하한다면서 썩소리를 알려줬죠.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살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저를 알아보는 그 남자의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전 남친의 결혼식까지 보고 나니 공부에다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2차 준비를 주변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중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대는데 합격 안 할 수가 없었죠. 제 인생에서 모든 혼을 갈아넣고 공부를 했던 시기였으니까요. 저는 보란듯이 2차에 합격을 했고 3차 시험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전남친이라는 놈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미안하다고 하며 사죄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 인간 알고 보니 와이프가 방송국에서 보내준 것도 아니고 자비로 유학을 간다고 해서 둘이 별거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장을 해서 그런 거지 거의 결혼 생활의 끝을 보고 있는 듯 했죠. 그러면서 주절주절 아내가 사치가 심하다는 둥, 너무 성격 차이가 심하다는 둥, 말도 안 되고 듣고 싶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렸는데 나중에 친구가 해준 말을 듣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의 아내가 유학을 간 이유가 전남친이 성매매 업소를 드나든 게 발각이 돼서 징계받은 걸 알고 빡쳐서 유학을 떠난 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도 믿진 않았지만 별말 없이 제가 듣고 있어주니 받아주는 걸로 생각했던 건지 며칠이 지나 또 그 뻔뻔한 얼굴을 들고 나타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 정말 뻔뻔하구나. 이제와 뒤가 구린 짓은 다 해놓고 나에게 와서 비벼볼 작정으로 온 모양인가 본데 닥쳐줄래? 내가 그동안 널 얼마나 증오했었는지 네가 알면 이렇게 내 앞에 못 있을걸? 널 갈아 마시고 싶을 정도로 증오했거든. 나한테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튀어가는 게 좋을 거야.
이게 내가 베푸는 마지막 호의야. 내가 법복 읽는 순간부터 네 얼굴 보이잖아? 그럼 네 인생 쪽나는 줄 알아. 꺼져! 라고 말이죠. 그 이후로 저는 3차까지 무난하게 합격을 했고 연수원에서도 성적 차석으로 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게 제 나이 30에 이뤄낸 일이었습니다. 판사로 임명이 되던 날 제 방으로 돌아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피 터지게 공부했던 시절과 말도 안 되는 인간에게 낚여 인생의 바닥까지 갈 뻔한 그 시기를 떠올리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판사로 부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에서 동기로 만난 사람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그 전 남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절 버리고 간 그놈에게 감사를 해야 할 정도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드나들다가 이혼을 당한 그 인간은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다니다가 거기서 폭행 사건에까지 연루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금품 비리에까지 연루가 되어 해고가 된 것은 물론이고 행정소송까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게 맡겨진 사건은 아니었지만 결과는 뻔한 일이었죠. 그렇게 자기 인생 스스로 말아먹어가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까지만 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현재 정관 변호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연 임신으로는 힘들었지만 아이도 하나 있고요. 지금 현재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문득 이곳의 사연을 보다가 제 옛 이야기가 떠올라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